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노동절로 휴장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슈들 많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비해서 좀 부진한 경제 회복이나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요. 공부할 시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쨌든가 휴장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그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어떤 이슈들 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의 등락만 거듭했지만은 네. 기술주로 대표되는 나스닥 시장은 연일 상승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의 향후의 시장이 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현재 위치해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뭐 조정은 한 언제쯤 올 것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아주 뭐 대형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더 이상 좀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스닥과 이제 S&P 500인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계속 급등을 했었죠. 뭐 쉬어가는 것도 없이 S&P 500도 나스닥에 구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가 말하는 뭐 대형 호재라는 거는 뭐 가령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뭐 가령 9월달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뭐 늘어났는데 테이퍼링도 당분간 안 하고 뭐 그런 뭐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미국 시장도 더 이상 위로 가기는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담 때문으로 저는 얘기하는 건데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주식들이라는 건 뭐 애플, 아마존, MS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 하나 더 뭐가 있죠? 하여튼 뭐 5개 정도 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는 특히 그 주식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S&P 500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상승하는 거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뭐 애플 차트 한번 잠시 보면은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4달러를 이틀 전에 좀 넘어섰는데 네. 추가적으로 거기서 또 넘어서더라도 155달러를 넘어서더라도 역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빅테크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좀 9월 중순에 9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 13이 지금 다시 출시가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그 뉴스를 가지고 추가 상승을 하겠느냐. 만약에 추가 상승 저는 하더라도 막 155달러 넘어가더라도 또다시 이제 차익 매물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와도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9일 날에 유럽 중앙은행 20이라고 하죠. 통화정책 회의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델타 변이가 미국보다 좀 먼저 좀 한 차례 확산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좀 먼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꺾이는 것도 지금 먼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다시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이제 물가가 지금 다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된 8월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YOY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정도 상승했어요. 1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만약에 이런 이유로 지금 22에서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슬슬 다시 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2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나오면 연준에 한 발짝 앞서가는 건데요.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안 하면은 지금
유로화가 이제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 약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가지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1.17달러에서 1.19달러까지 올라가 있고 연말까지는 1.25달러까지도 상승을 점치는 지금 기간 내 분석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달러와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달러와 약세가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추가로 이제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회복은 이제 느려지고 있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회복은 느려지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물가가 더 높아진다면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좀 난처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엘리안츠 수석 고문이 얘기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점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무덤덤하게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악재로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계속적으로 향후에 연말까지는 또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악재로 포장이 돼가지고 시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큰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니까 뭐 헤지펀드 쪽에서 나온 거긴 한데 S&P 500이 뭐 올해 안에 40% 넘게 하락한다는 전망까지도 있더라고요. 뭐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 사례까지 예시로 좀 들어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승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대형 하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조정이 오면은 한 10% 정도, 많이 오면은 15%, 저는 한 10% 전후 정도로 올 것이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게 저는 이제 9월 달 정도에 저는 온다고 보면은 네. 뭐 짧은 조정을 다시 한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거친 다음에 연말에는 다시 한번 상승장 랠리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은 또 다시 그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고, 지금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8월에 안 좋았고 네. 9월에 지금 8월에 안 좋았는데 9월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지만, 저는 그래도 9월에 회복을 한다고 보지만 그게 V자 급반등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어느 정도 서서히 회복해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앞까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오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 조금은 이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연말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1일부터 22일에 FOMC 이벤트가 좀 남아 있잖아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어떻게 그럼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그럼 현금을 좀 모아가는 방안으로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은 저는 특히 이제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하더라도 이제는 계속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야 되고요. 조정은 바로 뭐 이번 주서부터 이제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그렇다고 빠질 때 팔지는 마시고 시장 상승할 때마다 고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거고, 뭐 더 이상의 이제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여기서 가져가지고 더 10%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더 가더라도 5%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5% 미만 상승한다는 게 지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빅테크 주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서야 되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FOMC 회의가 우리 또 추석하고 또 연휴하고 또 맞물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이제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지속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하면은 한 50% 정도까지는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을 조금 주셨고요. 아무래도 빅테크 주식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크게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빅테크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몇 번 다뤘었는데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2%가량 또 지난 어제 올랐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그러면 앞으로 이쪽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약간 차익 실현 관점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빅테크
빅테크 주식들 5개를 말씀드리고 이제 애플, 아마존, MS, 페이스북, 구글까지 이제 이렇게 빅테크 주식들을 5개를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엔비디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이제는 엔비디아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230달러가 이제 전고점인데 여기서 더 상승하더라도 뭐 240달러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30달러 넘어서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래픽 반도체에서 AMD가 20을 갖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80을 갖고 있고 하지만은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숨어있는 잠복되어 있는 악재는 있어요. 영국 ARM의 인수가 지금 덜커덩거리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ARM의 인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각국 간에 조금 반도체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주가는 다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상승하더라도 230달러 선까지만 조금 보시고요. 이후에는 차익 매물 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M 인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보니까 또 반도체 업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였던 게 ECB 통화정책 회의일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실히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좀 흘러나오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의 흐름을 좀 띠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달러와 약세가 다른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뭐 센티멘털을 약화시키는 요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약간 좀 별개로 좀 보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별개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가격적인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요한 글로벌 이슈들 최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